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더십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예. 리더십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리더십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 뭐냐면은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저는 리더십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곳을 가기 때문에 그 함께라는 것은 어떤 위치상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요, 육체가 함께하는 것도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예, 더불어서 마음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함께하는 곳이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주고 받고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예, 그거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같은 마음으로 되어야 된다. 공감하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것이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어렵죠? 정말 어려운 질문이 마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보라.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국어 사전도 찾아보시고 또 뭐 컴퓨터에 한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정말 굉장히 다양한 리더십만큼이나 또 다양한 해설들이, 정의들이 나올 겁니다. 뭔가 우리는 알듯해요, 그죠? 마음이 흐른다, 뭐 어쩐다, 뭐 마음이 높다, 낮다, 혹은 마음이 곱다, 혹은 마음이 우주 같아, 마음이 바다 같아. 정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주 같아, 혹은 마음이 바다 같아, 혹은 마음이 깊다, 넓다, 혹은 마음이 좁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듯한데 그걸 하나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라 그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일부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경영학에는 혹은 심리학에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욕구라는 것으로 조금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여러분들 한 곳에 보면은 뭡니까? 예,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심장입니다. 심장. 예, 그 오른쪽에는 뭡니까? 뇌죠. 브레인이죠.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흔히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심장을 가리킵니다. 뭐 꼭 심장이 아니라도 하여튼 이쯤 어딘가를 가르칩니다. 모르겠어요. 마음이 여기 있는지 마음이 여기 있는지. 하여튼 마음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너무 다양해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강의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그 마음이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얘기니까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뭔가를 생각한다. Yes.
이게 또 마음의 하나입니다. 뭔가를 생각한다, 사고한다. 예,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예, 기쁘거나 슬프거나 혹은 두렵거나 뭐 이런 것들,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 감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감정도 마음의 일부일 겁니다. 즉,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깊으니까 마음이 깊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감정의 표출을 잘 안 하니까 마음이 아주 뭐 고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바다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육체가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밥 먹고 하고 있는 이 육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뼈와 살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뼈와 살은 없어지지만은 그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교적으로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욕구도 거기 들어갈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흰옷을 즐겨 입는다. 자, 이건 하나의 관습이죠. 습관이죠. 똑같은 비슷한 그런 관습이 저기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슬람 쪽에 가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예, 차도르라고 해서 온몸의 신체를 다 가리는 것들이 나타나죠. 특히 여성들은 가족이 아닌 다음에는 일정 성인이 되고 나면은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는 살갗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까만 천으로 혹은 흰 천으로 눈을 제외한 모든 육체의 부위는 다 가려버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관습이고 기준이고 관념이죠. 또 여러분들 성격이라는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혹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 있고 혹은 차분한 사람이 있고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아주 방어적인 사람이 있고 도전적인 사람이 있고 아주 도전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사람의 성격을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마음이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에이 난 저거 싫어, 난 좋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마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생각하고 뭔가를 느끼고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일종의 지능, 여기에 관계된 것들이 마음을 이루고 있는 한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 문제 해결하고 하는 것들. 두 번째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알리고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은 뭡니까? 언어, 말이죠. 말과 글, 말이죠. 그죠? 그것들을 마음의 또 한 요소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쁘고 슬프고 어쩌고 북받쳐 오르고 그게 뭡니까? 감정.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잠정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려보자는 거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뭔가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 지능에 관계된 그것들, 이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말과 관계된 것들, 그리고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 느끼는 감정,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함께해서 나타나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들을 마음이다. 지능과 언어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나타나는 그것들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로 국한이 되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리더십이란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인데 그 함께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곳을 가는 거였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도달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론들이 있겠지만은 저와 얘기할 때, 저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뭔가 문제를 생각하고 느끼고 해결하는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 그걸 뭐라고 그런다 했죠? 지능. 표현하고 알리고 하는, 그 뭐라고 그랬죠? 말.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감정. 그래서 지능과 언어와 감정이 믹스돼서 합쳐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작용들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같아지는 것이 뭐라고요? 리더십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리더십이란 그 지능과 언어와 마음이, 감정이 흐르는 것, 같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몇 가지를 분해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오늘은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 이루고 있는 것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알아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한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격은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성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격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마음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성격이 좋다. 저 사람 성격이 나쁘다.
저 사람 성격이 급하다. 저 사람 성격은 느긋하다.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죠. 예. 그렇게 나누는 방식에는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밖으로만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 혼자 있으면 힘들어져요. 성격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더 잘하지 않는 그것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선호와 비선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글씨를 쓰라고 하면 오른손으로 자연스럽게 쓸 겁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글씨를 쓰라고 그러면은 못 쓰느냐? 아니요.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이명구, 제 이름이 이명구죠. 이명구라고 쓸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힘이 들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선호와 비선호입니다. 즉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니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짐작컨대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부담스럽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 그것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오른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른손으로만 씁니다. 왼손으로 안 써요. 그 좋아하는 것들로만 뭉쳐진 것이 성격인데 그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느냐, 안에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격이 하나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전화를 한다 아니면 전화를 받는다,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전화를 내가 먼저 거는 횟수와 내가 받는 횟수를 따졌을 때 내가 거는 쪽이 많은 사람은 뭡니까? 예, 밖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요? 아주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받는 횟수가 훨씬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친구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친구가, 어머니가 혹은 어머니 혹은 부모님이 혹은 동생이 누군가가 가족 친지가 나한테 전화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 아니, 절대로란 말은 좀 그렇지만은 전화하는 횟수가 좀 드물다. 훨씬 그분들이 나한테 전화하는 것이 많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 외향성과 내향성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능과 언어과 느낌과 이런 것들은 그 한 부분을 저는 성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격이 나중에 바탕이 되어서 동일한 곳에 함께 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나만의 스타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쓰는 것이 좋으면 오른손으로만 쓰는 겁니다. 왼손은 잘 안 써요. 왼손으로 쓰는 사람은 왼손으로만 합니다.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밥도 왼손으로 먹고 운동도 왼손으로 하고. 왜? 쉬우니까, 편하니까, 힘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선호라고. 좋아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격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네모나게, 어떤 사람은 세모지게, 어떤 사람은 둥글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격의 형성의 첫 번째 요인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첫 번째 요인이 나의 관심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재미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가족들하고 모여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와서 얘기를 시키기 전까지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잠만 자고 잠도 자고 잠만 자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은 정말 말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내성적인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가만 내버려두면은 답답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외향성이죠. 에너지의 방향이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참 우리 마음이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볼게요. 똑같은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데 뭔가 물건을 하나 봤어요. 근데 저 물건을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이 느낌이 다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마음이라는 것이 감정이고 느낌이라고. 근데 똑같은 걸 봤는데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 단어를 알려드릴 테니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사과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뭐라고요? 사과. 사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제가 사과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사과는 빨개, 사과는 둥글다, 사과는 시다, 사과는 달다,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작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라고요? 저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했다고요? 예. 그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은 어쩌면은 뉴턴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만유인력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첫사랑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사과 그렸을 때 과수원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동일한 사과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맛있다, 시다, 둥글다, 빨갛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가만히 보면은 무엇으로 그 사과를 받아들였냐면은요. 눈으로 본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빨개요. 눈으로 보니까 하얘요. 눈으로 보니까 둥글어요. 맛있다는요. 입으로 먹어본 거죠. 맛있다는 거죠. 손으로 만져봤어요. 귀로 들어봤어요. 이렇게 사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감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후자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뭡니까? 예. 어떤 데는 사과 그러니까 만유인력이 생각이 나고 첫사랑이 생각나고 어떤 소설이 생각이 나고 어떤 인물이 생각나는 것은 그것은 눈으로 보고 듣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 6번째 감각인 식스 센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육감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사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향과 내향의 차이는
외향과 내향의 차이는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용한 사람과 떠드는 사람, 시끄러운 사람과 아주 차분한 사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식스 센서를 사용하는 사람과 오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생활 패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오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소위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게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게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식스 센서를 원하는 사람은, 식스 센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하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을 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했던 옛날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객관적인 가치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주관적인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금 이거는 설명이 어려워지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서, TV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원칙도 틀리지 않고 그 원칙대로 사시려고, 규칙대로 사시려고, 그 규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죠. 나머지 네 번째 지표는 뭐냐 그러면은요,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때 행동을 옮기는 행동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결심이 서면은 그대로 결심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또 생각하고 주저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네 가지 기준이 이루어지면은, 그것들이 조합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다양한 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 생김새가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이 지구상에 모두 얼굴 외형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그것들이 조합이 되면은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책을 쓸 때는 오른손으로, 운동을 할 때는 왼손으로, 그것이 조합되면 벌써 4개가 형성이 되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의 상태를 성격이라는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초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주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마음들이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정리할까요? 리더십이란 함께, 마음을 함께해서 같은 곳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표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마음의 세계다. 그래서 그 마음의 세계 중에서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이것들이 전부 각자 다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